MTO와 MTA 둘째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실제로 주문 생산 또는 어떤 계획 생산이라고 해야 됩니까? 사실 MTA는 가용 생산인데 계획 생산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생산 시스템을 이제 하나에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MTO 생산 시스템, MTA 생산 시스템을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떤 모습인가? 오늘은 뭐 그런 정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갔던 회사들의 사례 한 두세 개 보는 것으로 이 세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MTO. MTO는 이제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MTO. MTO는 Make to Order 그래서 주문 생산 그러죠. 그 다음에 MTA Make to Availability에서 가용 생산이란 말을 씁니다. 이게 이제 아마 생소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Make to Stock MTS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죠. 근데 그거하고 그 적용 환경은 비슷하나 운영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TOC에서 따로 고안해낸 그게 MTA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시스템을 현장에 현업에 구축을 하면은 아주 그 생산 부분에 많은 업무들이 간결하면서도 납기, 재고 이런 부분에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MTO 이야기를 하죠. 뭐 수주 생산 그런 말을 쓰는데 고객한테 주문을 받아서 그때부터 생산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급 리드 타임. 그러니까 공급 리드 타임은 구매 플러스 생산 리드 타임이죠. 그래서 수주한 후에 자재 발주 내에서 그거 가지고 생산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 그게 고객이 요구한 리드 타임보다 더 짧을 때는 사실 그다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아까 그 이야기했던 그 생산 신호등을 쓰면 됩니다. 그게 이제 생산 신호등만 쓰면은 거의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로우 터치 타임이냐 하이 터치 타임이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근데 문제는 좀 복잡해지는 것은 고객이 요구하는 리드 타임보다 내가 공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긴 거예요. 그랬을 때는 구매 리드 타임이 긴 일부 자재 또는 부품을 미리 발주해서 갖다 놓고 재고로 써야 되는 거예요. 뭐 재고 버퍼 이런 말 썼는데 아무튼 재고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자재나 부품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제 생산 신호등을 여기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 재고 관리. 재고 관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케이스2가. 그래서 사실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을 때는 DBR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했던 DBR에다가 이 재고 관리를 같이 가지고 가야 이게 생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DBR도 사실은 앞에가 TOC가 붙죠. TOC에서 만들어내는 게 DBR이에요. 근데 재고 관리도 앞에다가 TOC를 붙여서 TOC가 만들어낸 재고 관리 방식이 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융합을 시켜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바로 TOC 기반의 생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이 생산 시스템. 그게 바로 뭐예요? TOC가 이야기하는 MTO 또는 MTA 이 두 가지의 생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MTO 케이스 1 신호등만 쓰면 돼요.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신호등. 요게 로우 터치 타임, 하이 터치 타임이죠.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것이 이제 재고 관리인데 이때는 자재 발주를 하는데 MRP 기반으로 자재 발주를 하게 되죠. 아까 여기에서 수주를 하면은 고객이 상당히 기간을 넉넉하게 주면서 우리한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수주 받고 그때부터 좀 있다가 하든지 어쩌든지 아무튼 구매 발주해서 생산하면은 납품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구매할 때 구매 발주를 어떻게 할 거냐 요것만 DBR에다가 추가를 하면 돼요. 근데 구매 발주도 수주 받은 것 그 품목에 들어가는 자재만 발주해서 생산에 투입하면 되죠. 재고 가져갈 필요도 없다고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할 때에 그 자재 발주하는 방법을 우리가 MRP라고 하죠. MRP 여러분 잘 알죠? MRP. 어떠신가요? 혹시 MRP 잘 모르시나요? 이거 잘 안다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한번 댓글로 더 설명을 MRP 설명을 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적절히 제가 하겠습니다. 자, MRP 발주라는 게 뭐냐? MRP 발주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생산 계획의 시기 언제 할 거냐 때와 수량에 맞추어서 자재를 준비하는 게 MRP예요. 그러니까 MRP는 생산 계획에 있는 요 시기와 수량에 맞추어 가지고 발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MRP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6주에 5개가 필요하다. 그거거든. 5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요게 이제 오더죠. 네? 오더. 앱 오더 받았어. 그러면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메이크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맞춰서 MTO. 그러면은 이때 자재 A도 5개가 있어야 되고 자재 B도 5개가 있어야 되고 자재 C도 5개가 있어야 되구나.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발주를 하는 것이 MRP예요. 이게 MRP예요. 그러면 어떻게 발주를 할 거냐? 요게 리드 타임이 5주니까 이때까지 오려면은 1, 2, 3, 4, 5 이때 5개를 발주를 해야겠구나. 그래야 이게 5개가 이때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발주 1일 날 1주 때 5개 발주하자. 그 결정을 해주는 것이 MRP예요. 컴퓨터 돌리면 나옵니다. 차제 B 리드타임이 4주네. 그러면은 6주째 5개가 있으려면은 하나, 둘, 셋, 넷. 2주 때에 5개를 발주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게 6주까지 5개가 들어올 수 있네. 발주 자재 B 이때 5개 해. 자재 C 리드타임이 2주네. 그러면은 이때 5개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발주를 내는 게 MRP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생산량 딱 맞춰서 6주째 생산량 5개에 맞춰서 5개씩 딱딱 들어오도록 발주를 내는 거예요. 그 계산을 해주는 것이 MRP예요. MRP 계산하는 방법 컴퓨터에 다 되어 있지만은 그걸 하려면은 이 세 가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MPS, BOM, IRM. 요거는 생산 계획이죠.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 생산 계획이에요. BOM, Bill of Materials. 자재 구성표죠. 머티리얼. 요거는 재고 현황이에요. 인벤터리, 레코드, 파일. 오케이.
이 세 가지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H를 100개를 생산한다. 그러면은 자재가 몇 개가 필요하냐, 이제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 발주를 해야 되냐. 구성표를 보니까 H는 I하고 J로 조립해서 만들고, I는 K하고 L로 조립해서 만들고, J는 M을 가공해서 만들고, M은 N을 가공해서 만든다. 이렇게 자재가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현재 자재를 보니까 I는 20개가 있고, K는 20개가 있고, 90개, 240개. 몇 개 필요하냐? 그 필요한 만큼 이제 발주를 내야죠. 리드 타임 맞춰서. 근데 H를 100개 생산하니까 I는 80개 더 사와야 되고 K는 80개 더 사와야 되는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이건 10개 더 사오고 이거는 안 사와도 되고 95개, 50개, 100개에서 부족한 양만 사오면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거는 MRP 계산 방법이 아니에요. 틀린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 1에 해당이 되는데 방금 이야기한 게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H를 100개 만들려면은 먼저 I와 J가 100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봤을 때 H를 만들 때 I와 J가 100개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100개, 이거 100개를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먼저 I가 얼마나 추가로 필요한지 보는 거예요. 아, 100개를 만드니까 총 소요량이 100개인데 현재 20개가 있다. 아, 그래서 빼면은 80개가 필요하구나. 80개 발주 내야 되지. J 몇 개인가? 100개 필요한데 240개 있어. 아, 이거는 필요 안 와. 발주 안 내도 돼. 근데 그러면 K는 I를 만드는 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L도 I를 만드는데. 그러면 I 80개를 만들려면은 K가 몇 개 필요하냐면 요 80개가 필요한 거예요. L도 이 80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 재고를 빼면은 요게 60개가 필요하고 여기는 90개가 있으니까 필요 없는 거. J는 필요가 없으니까 충분히 있으니까 M하고 N은 발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량 발주하는 방법은 방법 2를 씁니다. 요게 MRP야. 예. 자, 이 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MRP란 건 뭐냐? MRP라는 것은 주문이 내서 정해진 시기와 수량에 맞춰서 끝점을 맞춰가지고 발주를 내는 거다. 그래서 이 수량과 시기를 정하는 게 MRP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케이스 1에서 필요한 거는 뭐냐? 고객이 주문을 해왔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수량과 시기에 맞춰서 구매 발주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 수량에 맞춰서. 그걸 하는 게 뭐냐? MRP가 하면 돼. 거기에다가 이제 생산을 진행을 시켜. 각 오더별로 DBR 하면은 MTO가 되는 거죠. 케이스 1의 MTO 케이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케이스 2는 좀 다른 거예요. 이때는 고객이 요구하는 납기에 비해서 리드타임에 비해서 내가 공급하는 리드타임이 길어요. 그래서 어떤 자재는 미리 사다 놓고 만들어야 이 납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재는 이렇게 미리 자재 재고를 가지고 가야 돼요. 재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재고에 맞춰서 미리 구매 발주가 나가야 돼요. 미리 나간다. 선발주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문 받기 전에 자재 구매를 해서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주문이 오면은 그때 자재를 적절하게 투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로우 터치 타임 또는 하이 터치 타임 신호등을 달아가지고 근데 미리 자재를 구매 선발주 하려면은 MRP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재고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미리 구매 선발조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재고 관리예요. 이게 재고 관리. 재고 관리를 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 물론 MRP를 돌려서 소요량 계산을 해야 되죠. 차례 소요량 계산을 해야 돼. 근데 재고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MRP만 가지고는 곤란해. 재고량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유지해야 하는 그 방법이 또 필요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재고 보충이라고 해요. 그래서 케이스 2의 경우에 재고 관리는 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케이스 1은 MRP만 가지고 재고 관리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케이스 2는 재고 보충이 들어가요. 재고 보충. 그래서 이 재고 보충에 TOC가 특별히 고안해낸 방법이 있어요. 그게 필요합니다. 뭘 하려면 MTO를 케이스 2의 MTO를 하려면은 요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2의 MTO는 뭘로 정해지느냐? 요거는 DBR은 물론 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요 재고 관리, 이 TOC 재고 관리인데 재고 보충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다가 MRP까지 같이 생각을 하면은 이 MTO가 만들어집니다. 케이스 2의 MTO가. 자, 이게 큰 그림이에요. 좀 읽기는 복잡한 듯한데, 그래서 우리가 MTO라는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 갈 때에 아무튼 요 부분이 필요하다. 근데 현재 많은 경우 알려져 있는 거는 MRP까지는 알려져 있어요. 근데 MRP만 갖고 수주 생산의 변동성에 대응해서 납기를 지키려고 한다?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이야기는 하기는 하겠지만은 재고가 터무니없이 많아질 수도 있고, 재고 중에 어떤 재고가 많아지냐? 완제품 재고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부품 재고도 많아지지만은 MRP만 갖고 그렇게 했을 때는 재고 부담이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납기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대응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길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주 생산을 하는데 케이스 2다. 근데 납기가 잘 안 맞춰지고 좀 더 단축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리고 재고는 더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안 줄어든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됩니까? 요 재고 보충을 해야죠. MRP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DOC, DBR하고 아무리 MRP 여기다 해서 한다 해도.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많은 소프트웨어나 생산 방식이나 또는 뭐 여러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는 DBR도 안 쓰고 이것도 안 쓰고 MRP만 쓰고 있는. 근데 MRP만 가지고 어렵습니다. 납기 단축은 어려워요. 재고가 많이 늘어나요. 자재 재고도 늘어나고 나중에 불용 재고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회사나 업종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화천기공의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 회사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무시하고 요거만 갖고 다 하려고 그랬어요. DBR 플러스 MRP만 갖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DBR 장착 후에 퇴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차 싶어서 2년 후에 다시 이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의 시스템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MTO에서 재고 보유를 하려면은 필요해요. 어떤 경우에 공급 리드 타임이 고기고 리드 타임보다 길 경우에는 구매 리드 타임이 긴 자재를 선발줘서 비축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요 재고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재고 보충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재고 관리인데 재고 관리
TOC 재고 관리는 요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목표 재고 보충 시스템이라고 해요. 목표 재고란 말을 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보충 시스템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재고 보충은 또 여러 가지로 합니다. 뭐 구매 발주하는 분들은 이 재고 보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목표 재고 보충 시스템은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책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골드렛 박사가 지은 책입니다. 재고 관리. 제목은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재고 관리 관련 책이고, 내가 또 TOC 재고 관리에서 요거를 이렇게 한 건데, TOC 재고 관리. 이거는 이제 지금은 절판돼 있어요. 근데 2013년에 내가 출판한 건데 책이 안 팔려서 그냥 재판을 못 찍었어요. 하여간 이게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요즘에 요런 방식을 써가지고 나온 그 해외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이나 뭐 상품화 시킨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DDMRP라는 그런 것으로 다니고 있는 건데, 디맨드 드리븐 MRP. 그러니까 MRP 앞에다가 뭔가 수식어가 붙었어요. MRP 가지고는 안 된다. 뭔가 여기다가 추가 보충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추가 보충한 게 뭐냐면은 요거를 추가 보충했어요. 요거. DDMRP는 뭐냐? MRP 플러스 요거 플러스 한 게 DDMRP예요. 이거 아주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그렇게 하는데, 화천기공은 이거 안 쓰고 한 거의 10여 년 전에 뭐 이런 곳을 이제 구축을 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충 시스템, 목표적으로 하는 풀 시스템이고, 유통, 생산 분야에 적용될 수 있고, SCM에 활용될 수 있는데, 특징은 뭐냐고요? 결품과 재고를 동시에 감축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뭐 메커니즘을 내가 설명하지는 않고 그냥 오늘은 그런 시간은 없어요. 그냥 이 TOC 재고 관리가 필요하다. 또 자재 재고 보충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고, 이것을 하려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이런 신호등이 달아진다. 이게 지금 신호등이에요. 신호등 달기. 아까는 생산 신호등이 있지만은 지금은 자재 신호등을 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각 품목마다 이렇게 목표 재고를 정해두고 현재 재고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신호등을 달 수 있는 거예요. 신호등. 이렇게. 여기는 빨간색이죠. 황색이죠. 빨간색이죠. 녹색이죠. 색깔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색깔인데, 신호등 어떻게 다느냐? 이 버퍼 상태를 보고 다는 거예요. 목표 재고 대비 보유 재고의 비율을 가지고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유 재고가 300인데 목표 재고를 1000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면은 이게 30%예요. 30%는 3분지 1 이하죠. 목표 재고 대비 3분지 1 이하예요. 3분지 1 이하. 그러니까 자재가 너무 적다. 재고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거를 보충을 해라 하는 그런 표시예요. 근데 얘는 48개만 있지만은 목표 재고가 100이기 때문에 이 48%나 돼. 그러니까 이거는 66% 이하, 3분지 2보다는 조금 적다. 그러니까 이렇게 황색을 쓰고, 얘는 목표 재고가 500인데 350개가 있어. 70%나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유 재고가 많다고 널널한 게 아니고 적다고 급한 게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목표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현장에서 구매 발주 담당자가 이 신호등을 보면서 구매 발주를 할 수 있는 거죠. 신호등을 달아주는 것은 관리자가 달아줘야 돼요. 이게 신호등 시스템이고, 그것을 같이 DBR 신호등, 생산 신호등과 연동을 시켜놓으면은 그게 바로 생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MRP와 목표 재고를 합쳐 가지고 자재 발주를 하는 것, 이제 그게 필요하다. 그게 TOC 재고 관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TOC 재고 관리.
자, 그렇게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그런 재고 관리를 하고 아까 말한 그 풀키팅을 해서, 풀키팅이라는 것은 자재짝을 미리 챙기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조립 지연이 방지가 되고, 그렇게 하려면 자재 발주량 발주 시기를 정해야 되고 관련 자료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탠드업 미팅을 하면은 풀키팅을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리스트를 보면서 뭐가 부족하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그런 미팅이죠. 뭐 하루에 한 5분 정도 뭐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키팅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원활하게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MTO를 설명을 드렸는데 MTA라는 것도 있어요. MTA는 아까 했던 그 메이크 투 스탁하고 조금 다른 건데, 이거는 보통 MTS 그러고 계획 생산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는 비축 생산 이런 말을 쓰는데, 요거를 쓰지 말고 이거 대신 MTA를 쓰자, 그런 이야기예요. 자, 고객이 즉시 납품을 원할 때 완제품 재고를 비축해 두고 고객 주문해요. 그러니까 완제품 재고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쪽에. 물론 부품이나 반제품 재고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는 양쪽에 TOC 재고 보충을 쓰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MRP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완제품 재고에도 TOC 재고 보충을 쓰고 이쪽에도 TOC 재고 보충을 쓰면은 이게 이제 재고 버퍼라는 이야기인데 MTA가 되는데, 자, 메이크 투 스탁도 완제품 재고를 가져갑니다. 메이크 투 스탁도 완제품 재고를 가져가요. 근데 완제품 재고를 가져가고 재고량을 정하고 이거를 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더 적은 재고로 더 고객 주문에 신속하게 더 맞춰갈 수 있는 게 MTA예요. 그러니까 더 적은 재고로 결품 없이 신속하게 고객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거. 무엇보다 MTS보다. 그러니까 MTS 쓰지 말고 MTA 쓰자. 이제 요게 MTA인데, MTA라는 것은 아무튼 이 제품 재고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호등을 달아가지고 그 신호등으로 DBR을 하고, 여기서 어떤 신호등으로, 그러면 이 신호등이 온다 했을 때 여기에 TOC 재고 보충이 재고 보충을 여기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구매 발주를 낼 때 이제 TOC 재고 보충을 쓰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자재를 투입을 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는 거죠. 근데 증납을 원하니까, 즉시 납품을 원하니까 필요한 양만큼 고객한테 납품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납품된 거 부족한 수량을 여기에서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보충한다, 제품을 채워 넣는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품을 생산해서 채워 넣는 거예요. 제품을 생산 보충해 주는 거, 그게 MTA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생산 시스템을 만들 때 하나의 공장에서 동시에 MTA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은 수주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제품은 제품 재고를 가지고 가면서 주문이 오면은 증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증납이 아니더라도 적지만은 재고를 유지하면서 리드 타임을 획기적으로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 MTA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MTO와 MTA를 동시에 다 하는데, 특징은 뭐냐? 하나의 신호등으로, 하나의 생산 시동으로 통합이 될 수가 있어요, 생산 신호등이. 그러니까 이 PO1, PO2는 MTA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재고가 있는 거예요. 제품 재유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채워가는데 수주가 오더라도 이렇게 MTA를 하더라도 신호등을 달 수 있고, 또 이건 MTO예요. 또 신호등을 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MTO냐 MTA냐 굳이 이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뭘만 보면 돼? 요 신호등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장은 이 신호등 하나만 보고 가는 거예요. MTO냐 MTA냐 그거는 자재 발주하고 생산 계획 세우고 현장에서 관리자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현장 관리가 아주 간결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MTO, MTA로 그 해놓은 생산 시스템 구축 성공 사례들이 있는데 뭐 짤막하게 이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이 사례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 MTO, MTA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봅시다. 먼저 이와 다이아몬드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와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사실 오래전 그 모습입니다. 제품 이때가 언제냐면은 한 2004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때 사실 내가 이 회사에 그 MTO 방식의 생산 시스템을 만들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 회사가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 가보면은 여기 이제 이와 다이아 뭐 근데 이와 다이아몬드 하면은 뭐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제품을 보면은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이렇게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런 제품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절삭 공구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주 다양해졌더라고요. 그래서 회사가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 생산량이나 판매량 보면은 거의 세계적으로 뭐 탑 10 안에 들어가고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당한 규모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했던 게 이렇게 좀 그 생산 상황을 분석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때 DBR을 도입을 해서 DBR로 이렇게 스케줄링 하는 방법을 이제 추가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MRP만 했는데 MRP 가지고 생산 계획 세우고 뭐 그거 갖고 자재 발주하고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스케줄링 해서 자재 투입하는 거를 했고 그랬는데 자재 투입을 통제를 했더니 공정 재고가 줄어들고 또 작업 일정 미준수된 것들이 발굴이 돼가지고 개선하고 이렇게 했었다 그런 거고 이제 지표로도 봤을 때 생산 리드 타임이 많이 줄었죠. 또 납기 준수율은 높아졌죠. 이렇게 생산 리드 타임은 줄어들었죠. 뭐 생산량 금액은 늘어났죠. 이게 얼마 만에 나온 성과냐면 한 4, 5개월 만에 이런 성과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그 빠른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냈던 회사인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2004년도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서 그 보고를 했던 건데 그냥 이렇게 지금 여기에 여러 그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품군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각 제품마다의 성과 지표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했느냐. 1월 달에 진단하고 2월, 3월, 4월까지 거의 한 3개월 정도 좀 미팅을 좀 했죠. 빡세게 했죠.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성과들이 나왔어요. 아까 했던 그런 성과들하고 뭐 조금 비슷합니다만은 납기 준수율은 떨어졌죠. 여기 조금 이상한데 생산 리드 타임이 단축이 됐죠. 생산 실적도 늘어나는데 좀 줄어들었죠. 근데 4월 달에 뭐 이런 특수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었다. 뭐 그런 겁니다. 또 성과 지표로 봤을 때 생산 리드 타임이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었다가 아까 그거하고 같은 건데 뭐 특별한 경우로 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생산 리드 타임이 줄어드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생산 실적 아무튼 이 요거는 배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내 자료이기 때문에 아무튼 리드 타임은 줄어들고 생산량은 늘어났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는 좀 언타임 딜리버리, 납기 준수율도 높아졌네요. 여러 가지로 또 사내 워크샵도 했고, 그래서 도입 효과로 보면은 생산성 향상, 재고 감소, 리드타임 단축, 그 다음에 현장 정리 정돈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에 도입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런 목표를 세우고 그랬는데, 이 회사는 그 뒤에도 좀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천 기공의 그 사례인데요. 요거를 이거 아닌데, 이거입니다. 뭐 슬슬 보겠습니다. 요것도 2011년도 자료입니다. 이제 여기도 여러 가지, 이것도 사내 자료이기 때문에 배포는 안 됩니다만은, 2011년인데 이거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가면서 점진적으로 계속 그 개선해 나갔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능력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캐파 분석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입품, 왜냐하면 그 능력 분석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업부 능력 분석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이 납기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 해서 이제 시스템을 더 발전시켜 갔는데, 이게 이제 생산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생산 신호등의 모습이 좀 다른데, 모양이 좀 다르죠, 이렇게. 근데 생산 신호등이에요. 이게 이제 약간 그 프로젝트성 제품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산 신호등 다는 메커니즘을 조금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하여간 어찌됐거나 생산 신호등을 만들어서 달아가지고 여기다 신호등을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 관리를 하고, 또 조립 부분에서도 생산 신호등이 달려져 있죠. 각 오더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재고 보충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 재고를 기반으로 재고 보충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들을 해 가지고 이제 보충 오더 그랬는데 재고 보충 오더를 해서 하고, 또 풀 키팅도 여기서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재고 예측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MTA 기종, 이렇게 MTA 기종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MTO 기종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뭐 해서 자료입니다만, 자, 뭐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야마 요 사례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일본이죠, 야마. 여기는 이제 이렇게 있다시피 MTA 생산 방식을 적용한 그런 사례입니다. 야마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발동기 사진들이고요. 이거는 여러분한테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사들의 리드 타임, 그러니까 공급사부터 고객한테 갈 때까지의 리드 타임이죠. 그러니까 자체 공장 내부의 리드 타임도 있지만은 이 유통까지 포함을 시킨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벤더 구매에서. 자, 그런데 요게 MTA를 사실 이 모든 곳에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MTA를 이렇게 이 구매 쪽에도 적용을 하고 자기 공장에도 적용을 하고 유통 쪽에 조직을 했다. 그래서 개선 전의 생산 시스템의 이제 내부죠. 이런 공정을 거치는데 이렇게 개선 전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했냐? 각 공정마다 낭비 줄이고 거기서의 어떤 리드 타임 가공 시간 낭비 줄이는 쪽으로 하고, 각 공정마다 또 재고를 줄이는 쪽으로. 이제 일본식이죠.
일본식은 각 공정마다 개선을 해서 재고를 줄이는 것으로 리타임을 단축해 가려고 하는 건데 목표는 맞지만 잘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계속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무엇을 개선해야 될 것이냐. MTA 생산 방식을 도입을 했다. Make to Value. 그래서 목표 재고를 정해놓고 MTA 제품에도 재고를 가져간다 그랬죠. 목표 재고로. 그래서 빠져나간 만큼 보충을 하도록 생산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도 재고를 가져가고 여기는 생산 신호등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MT를 적용했더니 이런 재고의 질이 향상이 됐고 제조 리타임이 이렇게 줄어들었어. 예, 이 두 가지. 공급 리타임이 대비해서 조립 리타임이 아주 줄어들었다. 예, 여러 가지 적용 활동에 얻은 성과도 있고 그래서 전사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적용 완료, 진행 중인 거, 적용 예정. 그래서 이런 야마 가공 쪽에 이렇게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가공뿐만 아니라 이제 조립에도 이거는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셋째 시간 생산 시스템 MTO, MTA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뭐 설명은 단순하게 했지만은 또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또 많은 노력은 필요하죠. 그러나 1년 지나 2년 지나 그 성과가 보이고 개선되는 점이 보이고 한다면은 그게 뭐 3년이면 또 3년 나름대로 개선이 되고 매년 차츰 개선이 될 수 있다면 또 개선이 되는 게 보인다면은 걸리는 시간 뭐 적자에서 흑자로 가는데 몇 년 걸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예. 가장 어려운 거는 일은 하고 개선 활동을 하고 노력은 했는데 안 보일 때 그때 답답한 거죠. 근데 이런 DOC 생산 시스템은 만들어 가면서 그런 그 효과들이 보인다. 업종과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렇게 못 기다릴 정도의 긴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